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는 얘기 먼저 하고 싶어요. 많이 당황했죠. 생각보다 이 정도로 출제된다고 난이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시험 보느라 많이 고생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칭찬부터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 시뮬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또는 자만하거나 하지 말고 이 시험을 나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지. 알겠죠? 자, 일단 이 시험에 대해 선생님이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아마 첫 시험이라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본 건데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시험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사실 이 수험생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의미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거죠. 첫 전국 모의고사, 3학년 올라와서 본 첫 전국 모의고사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걸 통해서 저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시험엔 누가 빠졌죠? 그렇지. N수생들이 빠져 있죠. N수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 응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재학생들끼리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한다? 그러긴 좀 힘든 시험이었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왜? 여긴 누가 빠져 있어? N수생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 제자들을 보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능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야. 그냥 보편적으로 3월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는데 이 말을 믿고 공부하면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큰 의미 있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봤으면 그 자체의 의의가 있다. 알겠죠? 자, 난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헬이었죠, 헬. 이건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시험 끝나자마자 DM을 보냈어. 뭐라고 보냈냐면은 선생님, 저 진짜 겨울 시즌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허무합니다. 하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 두어 시간 지나서 이제 각 사이트들에서 예상 등급컷 발표를 했죠. 그러나서 같은 친구가 다시 DM을 보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선생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급컷을 확인해 보니까 1등급인 거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잖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험이 쉬워서 95점 1등급을 맞나, 이번처럼 시험이 어려워서 75점 1등급을 맞나, 전국에서의 어떤 나의 위치는 똑같은 거잖아. 상대평가잖아.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절대평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등급 컷을 쭉 보면은 예상 컷입니다. 예상. 모든 사이트와 EBS까지 평균을 내본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언매 선택자들은 지금 1등급이 75점에서 6점 정도가 예상이 되고 화작 친구들은 78점에서 80점 정도가 1등급일 것으로 예상이 돼. 역대 수능에 이런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2등급이 지금 68점으로 예상이 되고 화작 1등급이 71점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역대 수능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시험입니다. 이거는 뭔가 시험을 잘못 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렵게 내면은 잘못 낸 건가요? 아니, 단순히 난이도 산정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시험이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으면, 즉 문제가 굉장히 좋은데 어려우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 오히려 좋은 시험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은 난이도를 떠나서 문제 자체가 수능하고 좀 결이 달라. 문제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출제위원 분들께서 이제 대학교 교수진들과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출제위원 분들이 오랜 기간 합숙을 거쳐서 다듬어서 정제된 문제를 내놓죠. 그런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산발적으로 출제를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도 수능처럼 오랜 기간 합숙하면서 같이 문제를 만들지는 않다 보니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는,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좀 너무한 그런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수능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알겠죠? 자, 영역별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문학, 역대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다 합쳐도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고 난이도를 떠나서 이게 지문이야 뭐 이제 작가분들이 써놓은 작품을 이제 가져다가 출제를 했으니까 지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 지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잖아. 그랬을 때 그 문제 유형 자체도 뭐 수능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선택지에 쓰이는 용어들이나 뭔가 이게 얘가 답이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딱 납득이 안 될 만한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고전 소설은 아마 앞부분 중략 이전에서 이미 포기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읽으면서 고전 소설 그래 인물 많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아니 이렇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게 출제될 수가 있는가? 아마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야. 일단 우리 시험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시험지를 한번 펴볼까요? 선생님이 쭉 문학 지문들 보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18번에서 22번 복합지문 있죠. 가에 있는 이성복의 서예라는 시, 요거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도 있었고 예전에 EBS에 수록이 된 적도 있었던 비교적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나에 있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요 사과들이 대굴대굴 구르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를 대굴대굴 굴려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지문들이라면 이런 이게 비연계 시험이잖니. 그러면 이제 보기 박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보기 박스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에 있는 수필. 이거 읽으면서 아마 기출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건 유한준의 이지물노남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수필이 굉장히 좀 난해한 작품이 출제가 됐죠. 그 문제들을 보면은 18번, 19번 이 두 개의 문제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고 특히나 19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데 이거 뭐 말장난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는 오답률 탑10 안에는 없지만 20번도 그렇게 쉽게 풀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23번에서 26번 한번 볼까요? 안도환의 만원사.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유배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나마 뭐 문제도 노말했다고 보이고 26번 한 문제 특히 선택지 2번에서 이 조응이라는 말을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는 말인가? 평가원이라면 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문제 26번에서 뭐 5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2번 선택지에 이걸 화자의 상태에 조응하는 자연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데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조응이라는 말의 범위를 뭐 크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쓰이는 조응의 의미는 이런 의미로 쓰이진 않을 텐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27에서 30번 이거 읽으면서는 뭐야 이거 아프리카 부족들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문을 읽었을 수 있는데 좀 첫 부분에서 좀 생소했을 수는 있어. 이 현대 소설이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나? 내용이 이렇게 유형화가 안 된 새로운 내용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읽다 보면 어떤 맥락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죠. 27번에서 30번이 그나마 좀 평이한 지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1에서 34번 이 고전 소설이 문제죠.
지금 등장인물 자체도 1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등장인물이 많은데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하죠.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 근데 그게 어떤 맥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이게 출제되는 게 그동안의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라면 이거는 맥락을 잘 들여다봐도 얘가 얘야?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두 번째, 어휘 자체를 너무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문제에서 난이도 높이고 지문에서 난이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내용 파악이 되도록 어휘를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문제 많이 틀렸을 거야. 31번 일치 문제도 쉽게 풀지 못했을 거고 32번, 3번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4번 문제, 사실 이거는 보기 박스를 제대로 읽었으면 쉽게 풀 수는 있었을 텐데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문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 선택지 자체가 약간 수능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았다. 수능이나 평가원은 좀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납득이 되거든 이게. 근데 이건 여러분들 아무리 해설지를 들여다봐도 납득이 안 될 거야. 그런 문제들이 좀 여러 개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썩 문제가 깔끔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 마.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 돼. 문학은 개념어가 꽤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개념어 학습 잘하고 그 다음 영역별로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고전 문학이 약간 어렵게 지문이 출제됐을 경우 어떻게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특히나 과학 지문에서 거의 멘탈 나갔죠? 아니 이렇게 내가 내용 파악을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이 과학 지문도 그래 과학 지문을 떠나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자, 일단 독서론 본인의 시험지 한번 봐봐. 1번에서 3번 지문도 짧고 내용도 쉬워서 이번 시험 독서 그렇게 안 어려운가 보다 라는 인상을 받았을 텐데 문제 2번에서 살짝 뇌정지가 왔죠. 근데 문제 2번은 선생님은 요거는 약간 참신했다고 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지문에 나온 내용과 1대1로 대응시켜 갖고 답을 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용을 묻는 척 하면서 그 문단의 어떤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2번 문제 풀면서 살짝 좀 당황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 9번 가나형. 이 지문까지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뭐 문제 자체가 막 평가원처럼 너무 좋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법지문, 가나형 법지문 이제 보통 가나형은 인문 복합 또는 인문 예술 복합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는데 이제 작년 수능에서 법지문을 가나형으로 출제를 했었죠. 그 수능을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문제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7번 문제 풀 때 살짝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제 6번도 4번 선택지가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이건 아니었네. 그래 요건 인정이 돼.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잖아. 그죠? 근데 10번에서 13번 요 과학 지문.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긴데 각 문단에 압축되어 있는 정보의 밀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지문 읽으면서 거의 포기 수준으로 갔던 친구들이 많을 거야. 아마 10번 일치 문제 하나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풀고 11, 12, 13번은 이거는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에 예전에 비타민 K와 관련된 생명과학 지문이 있었죠. 그거에서 모티브를 받은 지문이 아닐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지문도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거든. 비타민 K. 그것도 정보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보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글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화제가 보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문의 내용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 그 지문이. 그 지문뿐만 아니라 평가원이나 수능이 출제되는 지문들은 다 그렇죠. 어떤 핵심 화제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쭉 모이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한번 뒤져봐라 이런 느낌. 죽어라 죽어 뒤져 막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어려우면서도 문제가 좀 깔끔하고 좋아야 되는데 어려운데 약간 좀 너저분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왜 이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출제 메커니즘 자체가 평가원과 다르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이 독서 영역 지문은 어딘가에서 글을 따서 출제하는 게 아니죠.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께서 뭐 EBS를 참고해서 연계를 하면서 본인이 출제를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글을 작성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글이 일관성이 있고 모든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출제위원들이 본인이 직접 쓰는 글은 아니야. 이거는 어딘가에 있는 논문 또는 어떤 책에서 내용을 발췌를 해다가 출제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윤문이라고 해서 글을 좀 다듬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런 질문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거는 너무 글을 덜 다듬었구나. 이 질문도 역시 학생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논문이나 책에서 따왔다 하더라도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잖아 그 글은. 근데 그 글을 따다가 좀 억지스럽게 문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별로였습니다. 좀 별로였어요. 그나마 14번에서 17번 요 지문은 글도 좀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15번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지문을 읽으면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목적격에 나와 주격 나 약간 헷갈리는데 이럴 수는 있었겠지만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문제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비교적 깔끔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독서 영역도 난이도가 높으면서 문제가 좋았다면 선생님이 요즘 좀 이번 시험을 보고 좀 민망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애들한테 야 너네는 평가원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놓고 보면 구별 못한다. 교육청 모의고사도 퀄리티 높고 특히나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특히나 첫 시험 3월 모의고사는 신경 많이 써서 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평가원 못지않게 좋은 시험이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그 말이 약간 민망해지고 무색할 정도로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원래 공부하던 방향대로 비문학 독서 파트 잘하려면 일단 독해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 많이 하도록 하고 선생님 이런 지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과학 지문. 그러니까 이런 지문 신경 쓰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일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뭐 보기 박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서 풀어야 할지 뭐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그다음 선택 과목은 좀 간단하게 말을 할게요.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죠. 쉽게 출제가 됐고 45번 한 문제가 좀 그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풀지 않으면 그냥 쓱쓱 보고 풀려고 하면 답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 문제 45번 한 문제.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화작 친구들은 지문 유형 학습 열심히 하세요. 발표 지문은 이게 어느 정도 지문에 흘러가는 게 정형화돼 있잖아. 이런 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토의 토론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지문 유형 학습 그리고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돼 있지 화법도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엄매 친구들도 엄매 친구들을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39번이 막 이거 사이트를 보니까 오답률 전체 1위로 뜨던데요. 그래 39번 한 문제는 좀 그래 어려웠어. 근데 39번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일단 합성어에 대한 문제니까
일단 합성어 찾아서 선택지에서 밑줄 딱딱딱 쳐놓고 그 다음에 기억을 만족시키는 단어 찾고 니은을 만족시키는 단어 찾고 물론 여러분들 길짐승이 길짐승이 길 플러스 짐승이지 이게 기어다니는 짐승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뱀과 같은 길짐승이라고 나오니까 뱀 기어다니잖아. 알겠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 좀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못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9번을 뺀 나머지 문법 문제 굉장히 쉬웠고 매체 파트도 어렵지 않았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문법 39번 어찌어찌 맞춰서 다 맞고 매체에서 3개 틀렸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안 돼. 매체 파트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매체도 어렵지 않았죠. 그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원매 친구들은 개념학습 항상 꾸준히 그리고 내가 부족한 단원 중심으로 그 개념 심화학습 요거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전 적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문제들도 보면은 사례 적용형 문제들이지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틀렸다? 이거는 실전 적용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지.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 화작이나 언매를 시험지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에 배치했던 친구들은 문제 푸는 순서상 선택 과목을 마지막에 풀었던 친구들 왜냐면 35번에서 45번이 선택 과목인데 시험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독서 영역 문제 풀다가 가나형에서 시간 뺏기고 그 과학 지문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뺏기고 그 다음 뒤에 문학 풀어가는데 문학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뺏기고 이제 선택 과목 11문제 남았는데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 이런 친구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매 친구들은 마지막에 매체 2지문을 찍은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고 화작 친구들은 마지막 장문 지문을 쳐다도 못 보고 찍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시험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선택 과목을 마지막으로 빼지 마라.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시험 운용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시험이 쉬운 경우에는 그 시험 운용 전략에 의해서 뭐 점수가 결판이 난다, 뭐 몇 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시험이 어려울수록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시험 보는 전략에 의해서 3점에서 5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느꼈으면 되는 거야. 아, 국어 영역은 수학하고 다르구나. 수학은 시험 보는 전략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풀면 풀고 못 풀면 못 푸는 거지. 근데 국어 영역은 시험 보는 어떤 전략에 의해서도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EBS 연계 의미 없습니다. 비연계 시험이었죠. 그 비문학에서 독서 파트에서 한 지문 정도 그 인문 지문이었나? 그게 이제 EBS랑 내용이 좀 겹치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연계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비연계 시험이기 때문에 EBS 연계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이 나오냐면 그러면 EBS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비연계 시험이라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계속 있는데 거기서 EBS의 중요 지문을 출제를 해버리면 막상 수능 출제위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나 이거 내려고 했는데 어이구 교육청 전공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네? 그럼 못 내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신경 안 쓰고 그냥 출제하는 시험이다. 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이제 6평, 9평 수능이잖아. 그 세 번의 시험은 다 EBS 50% 이상 연계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EBS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미 끝난 시험은 그냥 보내주세요.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지 말고 끝난 시험은 보내주되 요거는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의 약점 파악. 선생님 문제도 그렇게 썩 깔끔하지 않다면서 무슨 약점 파악입니까? 그래도 시험을 봤으면 이 시험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영역별로 고전 소설이 좀 이렇게 난이도 있게 나오면 나는 아예 내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약점 파악이라든가. 또는 문제 유형. 하나에 대해서 물어볼 땐 괜찮은데 두 가지를 엮어서 물어볼 경우에는 나는 뇌정지가 오는구나.
뭐 요런 어떤 문제 유형별 어떤 약점 파악. 이 약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완 학습은 해야 되겠지. 그래야 발전이 있죠. 알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선생님, 다음 모의고사는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인데요.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 다음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 있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진도 잡고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바라보고 이제 또 공부를 하는 거지. 알겠죠? 이제 매기 되는 시험이 겨울방학 이후에 3월 교육청, 그 다음에 6평, 9평 수능. 이렇게 이제 어떤 타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런 점에서 좀 애들은 3월 교육청을 준비하면서 막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그 노력을 약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다음 시험은 5월 교육청이 아니라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생각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이제 EBS 연계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6평이죠.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완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은 6평 이후에 나올 테니 수능 특강에 대해서 빠삭하게 제대로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 영역도 작년 수능을 보면은 4개 지문 중에 독서 4개 지문 중에 4개를 다 연계해서 출제를 했었거든. 독서도 요즘에는 EBS의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도 EBS 제대로 공부하고 6평을 치르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본인의 약점, 영역별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아, 나는 이런 게 약하구나. 이게 파악이 됐으면 약하구나 하다가 6평을 보고 나서 역시 나는 이게 약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약점을 보완하고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이번에 지문 읽으면서 아마 미쳐버리는 줄 알았을 거야. 내가 한국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문의 어떤 문장 자체를 떠나서 어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뭐 고전 소설, 어떤 친구들은 고전 시가는 그 정도면 만원사는 굉장히 여러분들 읽기 편하게 지문을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가 어려웠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진짜 어휘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특히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들을 읽으면서 아니 비문학은 이거 무슨 한자어, 고전문학처럼 한자어가 많이 섞인 것도 아닌데 이거 뭔 소리야, 나 내용 파악이 안 되네. 이런 친구들은 어휘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서 맨날 5등급 맞다가 수능날 100분이 98 찍고 연세대학교에 진학한 친구가 있죠. 지금 선생님 조교인데 그 친구도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는 결국은 어휘력이었다. 영어나 국어나 둘 다 언어 다루는 과목이야. 영어, 어휘력이 결정적이라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죠. 근데 국어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네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 설마 내가 어휘력 부족으로 지금 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어휘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죽하면 선생님이 어휘 강의를 냈고 지금 선생님 온라인 교재들 중에서 이 교재가 판매량이 가장 많아.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알겠죠? 국어 영역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수능 출제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똑같은 의미인데 약간 고급스러운 의미의 단어로 바꿔치기를 해주면 애들이 읽고 이해를 못하더라. 왜냐면 요즘에는 킬러 문항 못 내게 하니까 이 문제 자체로 애들을 완전 당황스럽게 해야겠다. 이런 킬러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서 좀 어휘를 좀 고급스럽게 써가지고 난이도를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하거든. 그러니까 어휘력 쌓는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많은 친구들이 아 벌써 무슨 모의고사야. 기출 분석하고 EBS 그 지문 이렇게 돼 있는 거 풀고 하는 거지. 모의고사는 파이널 때 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좀 느꼈어야 돼. 아, 시험 운용 전략 이런 연습을 많이 평소에 해야겠구나. 선생님 현장 강의 친구들은
겨울방학 개강하자마자 첫 주부터 바로 모의고사 숙제가 나갔었어.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 같이 이렇게 언어를 다루는 과목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풀면서 시험 운용하는 전략, 그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나중에 파이널 때 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실전 연습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지,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나한테 가장 맞는 순서는 이거구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연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러다간 시간 안에 못 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연습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하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내 새끼들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보고 나도 원래 목표는 1등급이었으나 이번 시험 보고 쥐지쳤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니야. 이번 시험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시험은 보내주고, 그리고 이번 시험 자체가 그래, 니들 말대로 평가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고 우리는 6평, 9평, 수능 이렇게 좀 멀리 보고, 여러분들 목표 계속 머리에 담고 있는 목표가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꾸준히 정진하면 분명히 수능 날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으로 너무 좌절하지 말되.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 선생님, 저 82점 맞았는데 이거 100분이 100두겠던데요, 엄매 친구.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고, 종합하면 이번 시험으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고, 너무 의미부여하지 말고, 수능 시험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1등급이었으면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목표 1로 잡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분명히 수능 날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서 교재도 열심히 만들고 강의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뒷바라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강의에서 봅시다.